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줄 몰랐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동서의 입에서 쏟아진 독설이 내 귓가를 때렸다.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그것도 시부모님 앞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여자죠.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성실함 덕에 학원도 잘 됐고 결혼 후엔 시댁에서도 기둥 같은 며느리로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동생의 결혼과 함께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쳤죠. 그 이유는 바로 얼굴값 제대로 하는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세련되고 예쁘장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들이 날 동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딴 거 들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비싼 커피 머신이 필요한데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사오신 거예요? 내가 정성껏 고른 휴지와 꽃다발을 무시하는 동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결혼 선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해준 사실도 모른 척하며 더 비싼 것을 요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 앞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왜 형님은 40평대 살고 저는 30평대 사나요? 시부모님, 형님네는 친정에서 도움받아 집 산 거 아시죠?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10여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우리 집을 두고 친정에서 도움받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동서의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회사 딸이라고 그렇게 있는 척해요? 진짜 웃겨요. 동서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려웠어요.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동서가 어찌나 밉던지.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저는 요리 못해요. 귀하게 자라서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지만 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문안을 갔죠. 나는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와 영양 보충제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동서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이런 싸구려 과일로 놀리는 건가요? 우리 남편한테 이런 거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였다.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병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넘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병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저 여자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나중에 동생한테 얘기할게.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며 잠시 만나자고 하셨죠. 평소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가 직접 연락을 해오신 것이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경비 아저씨 복장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다니 너무 놀라웠지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다, 딸. 친구 부탁으로 잠시 대신 해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동서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 느릿느릿 걸어왔죠. 그리고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형님도 별거 아니네요. 경비 아저씨 딸이었어요? 그동안 있는 집 자식 코스프레는 왜 하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동서는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딸 교육 다시 시켜야겠네요. 시집 와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동서에게 건네셨습니다. 동서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읽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명함에는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 식품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물론 어렴풋이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동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만 남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기 전에 친구 부탁으로 잠시 경비 일을 대신하고 있었네. 우리 딸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난 늘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죠. 그 순간 묘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라도 입 다물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었지? 내가 일부러 비밀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넌 늘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아버지의 말씀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는 묵묵히 희생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동생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 아버님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셨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나도 오늘 알았어. 아버지가 일부러 비밀로 하셨대.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미안해. 동생 와이프 때문에 당신이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진작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죠. 문을 열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동서의 손에는 빵 바구니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동서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약간의 통쾌함까지. 하지만 이런 사과가 진심일까요?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지위가 두려워서 하는 행동일까요? 동서를 거실로 들여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거실에 앉은 동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모습이 마치 추운 겨울날 밖에 오래 서 있던 사람 같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형님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동서를 바라보며 저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동서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 뭐가 그렇게 급해?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제가 형님께 사과드려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남동생이 회장님 회사에 입사했어요. 제가 시동생을 통해 부탁했던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친척을 회사에 밀어넣은 건 기업 윤리상 심각한 문제였어요. 더구나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의 회사라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뭐라고? 내 동생을 우리 회사에 몰래 넣었다고?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동생이 인사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서류 전형만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머지는 동생 실력으로 합격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서 악의적인 행동이었어요. 동서는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 무시하면서 뒤로는 내 가족의 배경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동생이 그 일자리를 정말 필요로 해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동서 남동생을 해고시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분열이 더 깊어질 것 같았어요. 또한 이미 입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죠. 깊은 숨을 내쉬며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회장의 딸에게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과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내 동생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그러면 이번 일은 넘어가도록 할게. 동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가 떠난 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정확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여보, 방금 동서가 다녀갔어.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는 듯 했죠. 동서가 자기 남동생을 아버지 회사에 몰래 넣었대. 시동생 인맥을 통해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죠. 진짜 미쳤네. 그런 짓까지 했어? 당장 해고시켜야겠어. 잠깐만, 이미 입사한 사람을 내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시동생도 연루되어 있잖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수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죠. 일단 동서가 시부모님과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동생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지켜보자.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결국 그도 화를 누그러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 동생 특별관리해서 지켜볼 거야.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정리할 거고. 통화를 마치고 아버지께도 연락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걱정 마라, 딸. 이미 인사팀에서 보고받았다. 그 청년이 면접에서 꽤 좋은 점수를 받았더구나. 동서 말대로 서류 전형만 좀 밀어줬던 것 같아. 아버지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것이라는 사실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동생 정말 능력 있나요? 글쎄,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보자. 내 동서도 지금쯤 많이 반성했을 테니. 다음 날 시부모님 댁으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고 시아버지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시동생 부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동서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차림도 오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마치 작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동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형님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기색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동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제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모두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동서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하니 이제 다 잊자.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둥 같은 며느리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제자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 진심과 성실함으로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당신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일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야, 당신도 충분히 잘해줬어.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풀어나가야지. 집에 도착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서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동서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가보니 동서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많이 서툴지만 형님처럼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동서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린 동생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함께 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앉아서 같이 먹을래? 도시락을 열어보니 꽤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동서는 제가 한 입 먹는 것을 지켜보며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응, 생각보다 맛있네. 꽤 노력했구나. 동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회장님이 무서워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물론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그 후로 동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나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시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잘 이끌어준 덕분이야.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서의 남동생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동서 동생 꽤 일 잘한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진짜 능력자인가 봐.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동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사이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내심 긴장했어요. 지난 명절의 악몽 같은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동서는 새벽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 나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했어요. 형님, 이 전은 어떻게 붙여야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옆에서 천천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부엌 한켠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행복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갈등 속에 있던 며느리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르며 시부모님께 먼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음식이 유난히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 솜씨가 좋아. 그 말에 동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식사가 끝난 후 남편과 시동생이 설거지를 도와준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다.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쁘다. 가족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란다. 그 순간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가 가족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아버지께서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온 가족을 초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하는 자리였어요. 화려한 로비와 직원들의 존경 어린 인사를 받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행사장에서 아버지는 저를 무대 위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 딸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던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길은 미술학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무대 아래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동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눈에는 부러움이 아닌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내려온 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회사를 맡아주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미술학원에 대한 애정도 포기할 수 없었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예술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야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진짜 대단하다.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야? 아직 모르겠어. 미술학원도 내게는 소중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일을 선택했으면 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다면 그걸 계속해도 좋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회사를 맡아도 좋아. 내가 어떤 선택이든 지지할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다음 날 놀랍게도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계심 없이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동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어제 회장님 말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형님께 사과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뭔데? 사실 처음 형님을 만났을 때 제가 질투했어요. 형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시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존경, 심지어 자신만의 일까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형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서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악의적이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형님이 우아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냥 남의 딸, 남의 아내로만 살아왔거든요. 제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동서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오만함은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도 형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손을 뻗어 동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함께 찾아보자. 너도 분명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야. 몇 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술학원은 계속 운영하면서 아버지 회사의 사회공헌 부문을 맡기로 한 것이죠. 예술 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동서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작은 베이커리를 오픈했어요. 그녀의 가게 오픈 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돈과 지위가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말이죠. 이제 동서는 저만 보면 발톱을 세우는 대신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합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고 부르시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저를 지지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결국 인생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데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엄마와 아내, 며느리, 사업가, 그리고 이제는 사회공헌 책임자까지 여러 역할 속에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